음. 연결 구조, 단일 연결 구조를 이용한 리스트 구현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버전으로 헤드만 유지하고, 그리고 비정렬이고 중복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버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제로 제가 remove all을 냈었죠. 예. 다 잘 하셨나요? 예. 그래서 먼저 그 버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버전은 헤드만 유지하지 않고 테일까지 유지하는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다 채워가지고 그 버전을 조금 전에 올려놨어요. 그 실습자료실에 가면 예전 그 단일 연결 구조 실습자료 있는데 가면 V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sorted 좀 이따 볼 거. 오늘 거기까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보고 싶은 사람 해보라고 했었는데 복사 생성자, 그리고 그 아래 것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복사 생성자 말고 이게 이동 생성자라는 겁니다. 2개짜리 있는 거. 2개짜리 있는 거.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기존에 있는 리스트와 똑같은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복사 생성자니까 이 객체를 새로 생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대입 연산자가 있고 이동 대입 연산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랑 복사 생성자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생성자는 새롭게 객체를 만드는 거고, 대입 연산자는 기존에 뭐가 있어요. 객체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용을 바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데 하여튼 리스트에서 리스트 1이 있고 쭉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면 리스트 2, 리스트 1 요때 호출되는 게 뭐가 호출돼요? 생성자가 호출되겠죠. 생성자가 호출되는 거고, 어떤 리스트 3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리스트 3 이코르 리스트 2 이렇게 했으면 요때는 대입 연산자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들은 다 없어져야 되겠고, 요 내용으로 그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말고도 또 사용될 수가 있죠. 언제 사용될 수 있죠? 복사 생성자는 값 전달 방식으로 객체를 전달할 때, 그때도 복사 생성자가 불려질 수 있고, 값 전달 방식으로 객체를 반환할 때에도 복사 생성자가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두시고 한번 살펴보면, 얘랑 비슷하게 기존에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요 리스트를 그 리스트의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요 채워지는 부분들은 여기나 그 사용되는 코드가 차이는 없어요. 얘는 좀 더 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면 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위에다가 카피 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 양쪽에서 쓰려고. 그래서 카피 리스트는 인자로 주어진 저 리스트를
리스트로 새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헤드로부터 쭉 넣어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으면 얘가 리스트 1이면 여기 헤드고 리스트 1이면 리스트 2는 얘를 쭉 받아서 채워 나가면 되죠. 그 코드가 이제 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노드를 만들고 이제 처음 넣을 때는 헤드를 바꿔줘야 되겠고 처음 넣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야? 거꾸로 들어가나 그럼 이렇게 하면? 잠깐만. 아 맞죠? 거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고 이런 식이죠. 제가 지금 아침이라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카피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이제 넣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에서는 이 새로 만들어내는 아무것도 백지 상태니까 없는 상태니까 카피 리스트를 해서 이제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복사를 할 때 사이즈도 다 늘어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동 대입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임시 객체가 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애죠. 얘를 더 이상 뭔가 사용할 애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이제 없어질 애니까 얘한테 저 과정을 새로 뉴 해가지고 새로 노드를 만들 필요 없이 얘 헤드가 other 헤드로 갖게 하겠고 other 헤드는 null ptr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요 임시 객체가 삭제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임시 객체를 가지고 복사 생성할 때는 저런 최적화를 한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추가를 해놔봤습니다. 그리고 대입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차이점이 뭐예요? 기존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반납을 해줘야 되니까 클리어를 부른 다음에 클리어를 부르게 되면 헤드는 어떤 값을 가져요? null ptr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이 생성자처럼 복사를 해놓으면 똑같은 리스트를 가지겠죠. 똑같은 리스트. 그러니까 똑같은 리스트가 똑같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똑같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은 이제 A equal B equal C 연속된 대입을 가능하기 위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동시키는 형태가 되는 이런 탱크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없었는데 얘 두 개의 내용은 안의 내용은 똑같죠. 그렇죠? 차이점은 하나는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하나는 수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스크립트 연산자를 우리가 두 개 정의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사용할 때. 그래서 서브스크립트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올 때의 의미랑
이럴 때 쓰이는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요때는 요 내용을 가지고 요 위치에 있는 얘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 요때는 바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쓰이는 거야? 요게 그거죠. 컨스트 붙어 있는 게. 얘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니까 컨스트가 붙을 수 없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 뭘로 반환해요? 레퍼런스로 반환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브스크립트는 늘 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C++에서 연산자 재정의를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연산자 재정의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 이터레이터에 있는 이런 것들도 보면 플러스 연산자도 어때요?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보통은 두 개를. 왜냐하면 플러스 A라고 쓸 수도 있고 A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뭐 이거는 플러스를 설명하는 그건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후이가 훨씬 더 성능이 나쁘죠. 얘는 증가된 값을 반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반환해야 돼? A++ 현재 값을 반환해 줘야 되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뭐 어떻게 돼야 돼? 증가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비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걸 쓰는 게 좋아요? 독립적으로 쓰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건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딸랑 그것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얘가 더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재정의할 때 보면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get노드는 이렇게 뭐 개수만큼 가야 되는데, 그쵸? 서브스크립트는 세 번째 거 달라. 그럼 세 번 가면 되잖아요. 세 번 가면 되는데, 이때는 주의해야 될 게 인덱스 범위가 벗어난 값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또 예외 처리를 안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remove all. remove all은 remove first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계속 가봐야 되는 거죠. 비정렬이니까 같은 값이 뭉탱이로 있지 않죠.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죠. 클러스터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해당 값이 있는지 끝까지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요 한 번 만나면 여기서 뭐 했어요? 브레이크를 했죠. remove first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계속 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얘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정상적인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순간에 얘를 제거했어요. 얘를 제거하면은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고 얘만 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얘만 보내야 돼요. 그래서 next라는 거를 여기다가 임시로 저장해 놨다가 current를 뭘로 바꿔요? next로 바꿔 놓는 거야. 왜? current는 delete를 해주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차이, 뭐 간단한 거죠. 뭐 그렇게 뭐 몇 번 실수하면 고치면
되겠죠.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크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예, 뭐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요거 가지고 문제 없어요? 그래서 remove first와 remove all은 끝까지 가는 것 차이인데 지우고 나서 어떻게 또 계속 갈 것인가 요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갈 때랑 지우고 갈 때랑은 요 코드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요게 있으니까 요 사이즈가 마이너스 되는 게 있으니까 아까는 remove first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 만나자 브레이크 해서 빠져나오니까 커런트가 어디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딜리트하면 돼도 됐죠. 이제 그것만 처리하면은 이제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unsorted link list 헤드만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코드들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버전이 V1이라고 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시험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험 때 이런 거 하나를 지워놓고 요걸 채우세요. 그러면 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테일을 추가하는 건데, 그 테일을 추가하는 거 전에 한 가지만, 한 가지 아니라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요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리트코드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요 V1에다가 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그래서 reverse link list는 뒤집어 놓는 거죠. 7, 3, 5. 그럼 5, 3, 7이 돼야 되는 거죠. 리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가 새로 올린 거에는 뒤에 보면 세 가지 테스트가 주석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미들이라는 걸 만들고, 아까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 중에는 뒤에 있는 n스를 지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우는 거는 귀찮으니까 뒤에서 n번째에 있는 요소를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개는 개념이 비슷해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고, 우선 리버스 하는 거를 제가 별도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존의 리스트가 여기처럼 1, 2, 3, 4, 5가 있다. 그럼 리버스 시키면은, 리버스 시켜서 앞에서부터 빼보면 5, 4,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리버스를 해보세요. 리버스를. 근데 리버스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안 한다. 그럼 효율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지금 하시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노드를 새로 만들어서 거꾸로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노드를 새로 만들면은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노드를 새로 만들지 않고 요 링크들을 바꿈으로써 리버스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들을 새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새로 만들고 얘 날리고 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노드들의 링크를 수정해 가지고 자, 시간 관계상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뒤에 보이는지 몰라도 여기 처음에 썼던 게 요거예요. 넥스트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왜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맞는 요 자체는 요 첫 번째 하는 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요렇게 했을 때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똑같은 걸 한번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넥스트는 우선 이제 세이브 해놓고 나중에 커런트는 넥스트를 갈 거예요. 요거는 여기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커런트는 어떻게 돼? 계속 하나씩 가야 되죠. 이제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리버스가 3 이렇게 하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 커런트가 11을 가리키고 있을 때 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예요? 커런트죠. 커런트의 넥스트가 뭐가 돼야 돼? 커런트의 넥스트가 리버스가 돼야 되죠. 리버스. 커런트의 넥스트가 리버스가 돼도 커런트가 일로 이동하는데 문제 없죠. 왜? 세이브 해놨으니까. 그러면 커런트의 넥스트가 되면 이제 리버스는 여기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버스가 뭘 가리켜야 돼? 커런트를 가리켜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봤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네 줄하고 이 네 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요거죠. 그쵸? 나머지는 여기 때도 쓰고 여기 때도 써 있어요. 응? 그쵸? 요 순서를 위로 올려도 문제는 없죠. 그쵸? 그런데 리버스의 넥스트를 널 PTR로 만들어 준 것과 커런트 넥스트를 리버스로 한 거를 요걸 빼고 여기다가 커런트 점 넥스트를 리버스로 하면 이 코드가 문제 있어요? 요거 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커런트 넥스트가 리버스인데 처음에 리버스는 무슨 값을 갖고 있어요? 널 PTR 갖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커런트 넥스트에 널 PTR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 그 다음에 리버스는 얘를 가리켜야 되니까 이거예요. 요거나 차이가 없어요. 첫 번째 애를 만들 때나 그 다음부터 만들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11에다 7을 붙이는 건 이 코드가 바뀔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리버스가 7 이렇게 되는 이 과정은 이 코드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잘 돌아가요. 리버스가 돼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코드 문제 없어요. 그래서 상황을 그려보고 상황을 코드로 표현해보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으면은 분리를 해야 되면 분리를 하면 되죠. 만약 얘랑 코드가 많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구분해서 if문으로 처리해주면 되죠. 그렇죠? 처음에 들어갈 때와 나머지 구분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구분해주면 되고 구분했는데 보니까 합쳐도 될 것 같아. 그럼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치는 게 어려우면 안 합치면 되는 거지. 이 코드 따로 이 코드 따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 while, if, 리버스가 넓이 짤 때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약간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 반복문을 이거는 뭐 사이즈가 1일 때 0일 때도 다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그때는 그냥 이 과정을 안 하고 빨리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이즈가 1이거나 1은 뒤집어도 뭐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또 특수한 상황, 뭐 특수한 케이스들을 좀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늘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그쵸? 뭐 하나짜리 뒤집어도 하나지 뭐 똑같지 뭐. 그쵸?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나. 그리고 이제 이 뒤집을 때 얘가 이렇게 푸시 프런트 하면 되겠구나. 그럼 푸시 프런트 할 때 썼던 코드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게 푸시 프런트 하는 코드죠, 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중앙에 있는 요소 아니면은 뒤에서 몇 번째 있는 요소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에 있는 요소를 달라고 알고 싶어요. 데이터가 뭐 5개가 있다. 중앙에 있는 거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사이즈를 나누기 2 해가지고 get 노드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인덱스 이용하면 되죠. 그쵸? 중앙에 있는 노드. 사이즈를 이용하면 그냥 심플해요. 그쵸? 크기가 이만큼 있는데 중앙에 있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사이즈를 해가지고 앞으로부터 거기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이즈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죠? 사이즈를 만약 이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이즈를 이용하지 않을 때 중앙에 있는 노드를 알고 싶어요. 사이즈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무식한 방법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금은 뭘 이용했어? 사이즈를 이용했죠. 그럼 사이즈 이용할 수 없으면 사이즈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 그러면은 이제 사이즈를 알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뭐 반만큼 다시 가면 되죠. 그거는 무식한 방법이고 그거 말고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화시켜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중앙까지 가려는 거죠. 중앙이 어딘지 잘 모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2개의 포인터를 또 써요. 2개의 포인터. 2개의 포인터를 쓰는데 하나는 하나씩 이동하고 또 하나는 2개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나갈 테고 이렇게 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중앙이라는 거예요. 즉 포인터를 두 개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하나는 두 칸씩, 하나는 한 칸씩 이동하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이동할 때 처음에 여기서부터 헤드부터 출발해서 가면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어요. 그럼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여기다가 임시 하나 두어서 여기서부터 가게끔 하면 그 상태가 돼요. 그리고 짝수가 되면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만약에 하나가 더 있으면 짝수가 되면 어디가 되냐면, 맞나? 여기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있어요. 얘가 중앙이 맞아? 중앙은 여기 있고 또 여기 같은데 대략 중앙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색인후 생각하면 뭔가? 그럼 여기를 주는구나, 원래는. 나누기 하면.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이렇게 쓰면, 그렇게 돼요. 아니면 좀 더 처리하면, 이제, 맨 끝에 갔을 때, 중단하게끔 더 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하나는 한 칸씩, 다른 하나는 두 칸씩 이동을 시켜서 중앙을 찾아낸다. 사이즈 없이. 그러면 그거 말고 뒤에서 n번째, 예를 들면 뒤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뒤에서 세 번째는 앞에서 몇 번째예요? 전체가 n개면은 n-3번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를 달라. 뒤에서 세 번째. 그럼 얘를 하나, 둘, 셋 가요. 그 다음에 얘를 그때부터 출발시켜요. 이 뒤에 거를. 출발시켜서 얘가 따라가요. 따라가서 얘가 나가면 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뒤에서부터 세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개의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이용하지 말고 뭘 해라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두 개의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가고 싶으면 하나는 두 개씩, 하나는 하나씩.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없죠. 헤드와 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헤드와 테일이 이렇게 배열처럼 연속 공간에 있으면 헤드와 테일 정보가 있으면 그거 갖고 뭔가 계산할 수 있겠지만 연결 구조는 연속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 주소와 테일 주소를 통해서 나머지 애들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메모리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가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라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뉴 해서 만드는 건데 이 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사이즈 안 쓰는 이유? 재밌잖아.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주죠.
뭐 인플레이스를 해라, 뭐 여러 가지 주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사이즈가 없을 때도 할 수 있다는 어떤 방법, 테크닉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들 있는 거를 내가 사이즈 없이 그럼 연결 구조하는데 사이즈를 안 쓸 경우가 있나? 없을 거예요, 별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 구조에서 사이즈라는 정보는 되게 중요한 정보고 많이 활용하는 정보예요. 근데 왜 쓰고 안 하지? 하면 되지. 이런 것도 뒤에서 세 번째도 다 사이즈 정보 있으면 계산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생각해낸다. 그럼 난 그 학생은 거의 천재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봤어. 나는 미드를 봤어요. 미드를 보는 순간 얘를 문제를 풀 때 사이즈 없이 풀라 그러면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 이게 포인터를 여러 개 써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겠구나 라고 하면 그때부터 생각해내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 방법들을 보고 그것들을 나중에 뭐 어떤 데 응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예시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코드는 제가 뭐 굳이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을 해볼게요. 테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V1을 복사해서 V2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노테일인데 테일을 넣는 걸로 쭉 위에서부터 바꿔 가볼게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알겠죠? 자, 처음에는 뭐 노드니까 이건 뭐 필요 없고 건들 게 없고 쭉 내려옵니다. 자, 여기 보면 멤버 변수가 헤드와 사이즈 두 개 있었죠. 그럼 이제 테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테일이 멤버 변수로 정의가 돼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테일을 여기다가 멤버 변수로 내가 자꾸 이동하지 않아야지. 앉아 있을게요. 그래서 테일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테일을 유지하려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테일 노드라는 거 우리가 만들었죠. 이제 이거 필요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날리겠습니다. 카피 리스트는 바꿔야 되나? 안 바꿔도 될 것 같고요. 오, 테일도 이 카피 리스트를 바꿔줘야 되겠네. 그거는 좀 이따 하고요. 테일을 카피 리스트도 테일 좀 손 봐야 되겠네. 요거는 냅두고. 요 경우에는 모두 복사해야 되냐면 테일도 복사해야 되겠죠. 그쵸? 이게 이동 생성자, move 컨스트럭터는 이제 사이즈 헤드 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되고, 요때는 헤드는 널로 했지만 테일은 안 바꿔줘도 돼요.
왜냐하면은 뭐지? 소멸자에서 테일을 이용해가지고 노드들을 반납하는 건 아니니까, 만약 그 테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소멸자에서 한다. 그럼 소멸자도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 클리어 같은 데서는 헤드로부터 쭉 하나씩 반납하고 있죠. 그래서 테일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일을 널피트를 바꿔준다 이럴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클리어 했을 때 요 경우에는 헤드도 클리어 되면 널피트이지만 테일도 뭐가 돼야 돼? 널피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테일 이퀄 널 이렇게. 여기도 이동 대입 연산자도 other.tail 넣어주면 되겠고. 별로 어려움 없이 내려왔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게 푸시 프런트. 푸시 프런트는 앞에 넣죠. 앞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테일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언제 있나? 언제 테일에 대한 변화 있죠? 처음 넣을 때는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제일 쉬운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거. 뭘로 이용하면 이게 처음이지 알죠? 사이즈가 아직 플러스 안에서 안 했으니까 밑으로 바꾼다 그러면 사이즈가 1일 때 아니면 사이즈가 0이면은 처음 추가하는 거죠. 처음 추가하는 거면 모두 바꿔줘야 돼요. 테일도 뉴 노드를 가리키게 해야 되겠죠. 요 위치는 조금 선호하는 위치는 바꾸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테일이 널피텔이면 테일을 뉴노드로 바꾼다든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테일이 어디야? 널피텔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검사하는 위치나 요거를 검사하는 위치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예요? 처음에 빈 상태에서 노드를 하나 추가할 때는 모두 바꿔줘야 돼. 테일도 바꿔줘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픽 프런트는 건들 거 없죠. 그렇죠? 팝 프런트는 어때? 팝 프런트는 여기 왜 사이즈가 없었어? 원래부터 에러가 있네. 죄송합니다. 넣어놓고 우선 원래 왜 사이즈 없었지? 원래 사이즈 없었어요? 실수. 왜 테스트가 돌아갔지? 참 마음 아프다. 하여튼 언제 처리해줘야 돼요? 팝프런트에서도 테일을 노드가 하나만 남았을 때, 하나만 남았는데 걔를 팝하면은 테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널피텔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사이즈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위치와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연결 구조에서는 각각 유지하고 있는 포인터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고 포인터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사이즈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하나만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구분할 때에는 헤드와 테일이나 사이즈를
편하신 대로. 제일 원래 심플한 거는 사이즈 이용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어, 하시면 돼요. 자, 요 경우는 푸시백. 푸시백은 진짜 테일을 쓰는 거죠. 그런데 얘가 원래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만 있을 때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을 때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을 때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거는 뭘로 해결하고 있어요? 푸시 프런트로 해결하고 있죠. 그러면 else로 왔다는 거는 노드가 몇 개,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 뭐만 이용하면 돼? 테일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건 이제 지우고 테일의 넥스트가 뉴 노드.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게 뉴 노드가 되게끔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테일을 옮겨줘야 되죠. 됐어요? 별로 문제 없죠. 오케이? 오케이. 픽백. 요거는 뭘 하면 돼? 테일에 아이템을 주면 되는 거지 뭐. 그쵸? 테일을 유지하니까. 이제 귀찮은 게 왔네. 귀찮은 게 왔어요. 팝백. 팝백은 테일이 있는데 도움이 안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쵸? 테일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팝백은 여전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줄 거는 줄 수 있는데 테일을 어디로 옮겨야 돼? 하나 앞으로 옮겨야 되죠. 하나 앞으로 옮기려면은 테일 앞에 있는 요소를 필요로 해요. 근데 테일 가지고는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야? 테일 바로 전 노드가 필요하죠. 뭐 있는 거 활용할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지우고 프리비어스를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테일 바로 전. 그렇죠? 테일 바로 전까지 가면 되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마지막 노드에 바로 전 노드가 필요해요. 왜? 테일을 어디로 바꿔줘야 돼? 그 전 노드로 바꿔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previous next가 테일이 아니면 previous를 어떻게 해? 요렇게 하면은 지금 previouss가 화일문이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리켜요? 테일의 전 노드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제 팝 프런트 팝백을 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리턴할 값은 테일의 뭐예요?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 테일을 반납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테일은 뭐 가리켜야 돼? 테일은 뭘 가리키면 돼요? previous. 코드에 문제 있나? 뭐야?
그럼 됐고. find는 바꿀 거 없죠. 그쵸? find는 뭐 tail하고 연관이 없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될까? remove first. remove first에서 tail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일까요? remove first에서 tail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 tail을 제거해야 될 때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문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거는 테일은 remove first에서 테일은 언제 문제 있다? 문제 있을 수 있냐면은 제거하려는 그 노드가 테일인 경우죠. 그렇죠? 그러면 커런트가 테일이면 이거 확실하죠? 커런트가 테일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지우려는데 쭉쭉쭉쭉 왔는데 얘를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테일을 여기로 옮겨줘야 되죠. 뭐 이코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돼? 하나만 있을 때는 테일이 프리베스면 이 경우에 프리베스가 뭐예요? 더미가 되죠. 그거는 안 되죠. 아니면 위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복잡하다. 그냥 냅둘게요. 귀찮다. 그래서 커런트가 테일이고 만약에 프리베스가 더미면은 테일은 널피텔이고 더미가 아니면 테일은 프리베스 하면 되죠. 뭐 위에다 그냥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렇죠? 프로그램 잘 짜신 분 코드 리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연결 구조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구나. remove first에서 이제 tail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테일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지? 마지막 노드를 제거할 때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 노드 제거할 때 좀 더 특수한 경우는 언제예요? 하나만 있을 때.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리무브는도 얘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안 돼? 안 되면은 왜 안 없어져? 오씨, 안 돌아간다. 뭘 잘못했죠? push and pop back test.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무한 루프?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팝백이 무한 루프 걸 일이 있나? 아니면 복사나 대입한 다음에 테일이 잘 바뀌었는지 보려면 푸시백을 해보고, 왜냐하면 푸시백은 뭘 이용해요? 우리는 이제 테일 있으면 테일을 이용할 거죠. 그래서 피크백 해보면 또 이거 안 되면 창피한데. 되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머지는 이제 요 버전을 제가 수업 끝나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할 때 활용해 보시고, 아까 실수는 이제 요거 previous next를 팝백 할 때 빼내면서 그 next를 널피트로 안 바꿔주니까 계속 간 거죠. 그 이터레이터에서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널피트로 안 바꿔준 게 이제 저런 현상이